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소단원 1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용어들,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기본적인 뭐 상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상식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네, 요 정도의 내용이 잘 숙지가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념 공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내가 그냥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기가 개념 공부를 뭘 해야지 개념 공부가 되냐,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일단은 개념 공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해야겠지, 그지?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근데 애들이 이거는 다 해. 이거는 다 하는데 뭘 좀 안 하냐면은, 얘들아, 일단은 체계가 중요한데, 이 체계라는 것도 구체화해서 말해볼게. 구체화하는 게 뭐냐면, 지금 수학 상은 끝났으니까 수학 하 있잖아. 수학 하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알겠지? 그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에 대해서 전부 다 스스로 마인드맵해서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원 1단원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알겠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소단원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개념의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내가 스스로 그려낼 수 없다라고 하면 체계가 불완전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랑 지도를 안 가지고 여행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 맞지? 지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발로 뛰어야지 막 이상하게 막 가서 시행착오 엄청 겪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주려면 지도가 필요하다고. 그게 수학에서는 체계야, 체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체 마인드맵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지? 적어도 수학하. 우리가 요번 학기에서 수학하만 하는 거니까 수학하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맵을 그려낼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체계가 어딘가가 정리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함수에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고, 알겠지? 얘네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체계를 한번 마음 잡고요. 대단원 1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번 그 대단원에 대한 마인드맵들 한번 쭉 그려보세요. 일단 진짜로 언제 한번 숙제를 한번 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내야 되나? 아무튼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무슨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공식에 대한 증명 있죠. 증명 과정을 스스로 다 싹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문제 푸는 기법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 문제 푸는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어떤 공식에 대한 그 증명 과정들을 그대로 베껴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고 스스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풀이 역량을 키워내는 거야, 일단은. 알겠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요 세 개. 요 세 개가 돼야 개념이 좀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됐지? 자, 봐봐. 내가 애들 가르쳐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좀 쭉 지나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가장 많이 변하는 시점이 있어. 알겠지? 변하는 시점이 있거든. 그 시점이 내가 느끼기에는 크게 두 번이야. 첫 번째는 언제인 줄 알아? 첫 번째는 재수할 때 많이 바뀌어. 알겠지? 재수를 할 때 많이 바뀌어. 재수할 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재수를 하는 애들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이잖아. 맞지? 보통은 그래도 좀
아무튼 자기의 어떤 가고자 하는 그 대학보다 조금 더 윗 단계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좀 높단 말이야. 알겠지? 재수생들은 그래서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리는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 왜냐면 등급이 너무 팍팍팍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찐으로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 문제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풀 줄 알아. 알겠지? 문제는 원래도 풀 줄 알았어. 근데 이 문제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재수생들이. 잘하는 재수생들은 그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마인드 전환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없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은 기출문제 열심히 막 풀어서 답 맞으면 기분 좋고 틀리면 기분 나쁘고 다시 해서 해설집 좀 보고 뭐 설명 듣고 해서 넘어가고 보통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근데 재수생들은 그게 아니야. 그 마인드가 아니야. 왜냐면 한번 실패를 해봤잖아. 경험을 해봤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구나. 내 한계가 명확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많이 바뀌어. 두 번째 바뀌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 두 번째 바뀌는 포인트가 내가 느낌이야. 내 경험상 느끼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거야. 대학을 갔어. 그럼 가끔씩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다 부르잖아. 그 대학생들 와가지고 너희 공부도 가르쳐주고 할 때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바뀌어,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걔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럼 좋은 대학 간 친구들, 공부 좀 잘하고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은 와서 너희들 가르쳐줄 때가 있어. 알겠지? 근데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마인드가 뭘로 바뀌었냐면 학생 마인드에서 선생님 마인드로 싹 바뀐 거야. 학생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아까도 말했지. 그냥 풀어내면 끝이거든? 근데 선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얘가 질문을 하면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일단. 알겠지? 그러면서 실력이 급상승하는 걸 나는 옆에서 계속 봐. 오케이? 근데 그럼 걔네들이 내가 물어볼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더 많이 했겠어? 여기서 너희 좀 가르쳐 주려고 공부를 좀 한 거가 더 많이 했겠어?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질적으로 공부했을 때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실력의 급상승은 언제 있느냐면 가르쳐 줄 때 애들이 실력의 급상승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특히 지금은 우리가 배워가는 단계잖아. 지금 이제 첫 공부하고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볼 때는 니네가 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냐면은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해. 알겠지? 여기서 뭔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 이거 가지고 문제 풀려고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전에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려고 노력을 해봐봐. 알겠지? 그러면 점수대가 올라가 자연스럽게. 그 마인드 하나가 딱 바뀌는 거 하나 차이로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가 계속 정체돼 있어. 뭔가 한계가 있어. 계속 요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인드 하나가 안 바뀌는 거야, 계속. 아예 공부를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애들 치고 안 올라가는 애들은 그 마인드 하나의 차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노력해. 자, 그럼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볼게. 일단 함수의 목적 뭐 써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함수가 뭔지는 대충 아니까. 자, 거기 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어.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f 뭐 이렇게 땡땡 이렇게 돼 있고 여기 x 여기 y 뭐 이렇게 지금 표현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x가 대문자 x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fx. 네, 이게 함수 f의 정의입니다. 네.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f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함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이 f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이 x가 집합이고요. y도 집합이요. 집합이라는 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범위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범위. 아시겠죠? 아직 집합을 모르시는 분은 이게 어떤 범위다. 이것도 어떤 범위야.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화살표, 대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대응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 x 앞에 있는 집합 x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람들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 아시겠죠? 이 집합의 이름은 정의역입니다. 여기 있는 y의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 아시겠죠?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의 이름인데 이 함수의 이름은 현재 f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뒤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입니다. 그렇죠? 모든. 모든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집합 x에 살고 있는 이거 원소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죠? 원소. 이 x가 빠트림 없이 모든 x에 대해서 y가 y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는 fx라는 함수에 의해서 x 값이랑 y 값이랑 대응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여기가 함수를 가장 표현하기 심플하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대응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x, 여기 y, 여기가 이제 정의역, 여기가 공역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만약에 1, 2, 3, 4라는 원소들이 살고 있고요. 그죠? 여기 만약에 1, 2, 3, 4, 5라는 원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말에 의하면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이 함수가 이름이 f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자, 그랬을 때 이 대응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이것을 과연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알겠지? 이것을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정의역에 살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무조건 y 값에 화살표를 날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응이 돼야 됩니다. 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4는 대응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 이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갔어. 근데 얘가 3이 여기도 날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대응은 다 되고 있죠. 그죠? 대응은 뭔가 짝대기를 날리는 느낌은 나잖아요. 그죠? 날리는 느낌은 나는데 그럼 이거를 과연 함수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치면 이건 함수가 되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면 모든 x가 y값에 대응이 돼야 돼요. 이 y값에 대응이 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로 짝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x가 지금 3이지, 그지? 3인데 y값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3도 되고 4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은 두 개를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는 됩니다, 얘는. 얘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1, 2, 3, 4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가 있는데 얘랑 같은 값을 찍었어, 이렇게. 이런 건 함수라고 봐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 함수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얘랑 우연히 같은 값을 찍는 건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x값 하나에 y값이 이렇게 두 개 이상 대응돼 버리면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바로 직전에 했던 뭐가 있어? 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원. 맞지? 원이라는 게 있다고. 원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왜 함수가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대응이 돼?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대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x 하나에 어떻게 한 거? y값이 이렇게 두 개 대응된 것 같은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함수였으면 함수라고 불렀겠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냐 아니냐를 어떤 그래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들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지. 이거는 말 그대로 함수야. 그지? 왜 함수냐면은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씩 대응되고 있니 지금? 정확하게 하나씩 대응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럼 얘는 함수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 개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돼 버리면 지금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 개 대응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내가 이 부분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공역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짝대기를 받은 애들. 그죠?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용어적으로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치역이 2, 3, 5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이것도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함수의 표현 쪽으로 가볼게요. 자, 함수의 표현 방법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응관계라고 나와 있지. 그 대응관계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그린 것 같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예로 이렇게 예로 들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 대응관계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이런 방식은 대응관계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대응관계로 표현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 2, 3 여기 뭐 또 마찬가지 1, 2, 3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응된 함수가 f다. 이렇게 되면 대응관계로 함수를 표현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계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뭘로 표현하겠다?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f라는 함수는 x가 1일 때랑 2일 때는 알겠지? x가 1일 때랑 2일 때는 어떻게 했어? 하나씩 더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x가 3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3일 때는 1을 찍었으니까 이때는 x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이거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얘들아 지금처럼 이 관계식이 때에 따라서 지금 다르지. 정의역의 원소가 누구냐에 따라서 식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우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함수를 경우함수 또는 뭐 조각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함수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뭐 나와 있는 뭐 모의고사에서 나와 있는 뭐 고난이도 문제들은 보통 다 함수 문제를 냈을 때 이런 경우함수를 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방식 거기도 나와 있지만 이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도 돼요. 좌표로 찍어서 그지? 몇 컴마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네 번째 얘를 그림으로 x축 y축 동원해 가지고 그지? 그림으로 그리는 걸 뭐라고 불러?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범위 내에서 함수가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다라는 걸 뜻합니다. 상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다. 아시겠죠? 함수의 상등, 서로 같다라는 걸 뜻합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이 서로 같은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아이들이 꽤 제법 돼요. 처음 배울 때는 뭐 쉬운 얘기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되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자, 함수의 상등에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뭐가 같아야 된다?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두 함수의 정의역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 모든
x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봐봐. 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은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얘랑 느낌이 다른 거야, 얘들아. 이 똑같은 게 아니야. 이제 집중해. 뭐 이렇게 벌써 막 하품하고 그래. 뭐 했다고 지금. 자, 얘랑 느낌이 다른 거야,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 해석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 알겠지? 이런 표현이 나왔어. 저 표현과 저 표현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향성이 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얘들아,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방금 말했던 함수의 상등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얘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근데 얘는 뭐냐면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f라는 함수에 x를 넣었을 때랑 g라는 함수에 x를 넣었을 때가 같아진다라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항상 만약에 요 앞에다가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거랑 같은 말이 돼. 알겠지? 근데 그런 말이 없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항등식으로 봐야 돼? 방정식으로 봐야 돼? 항등식으로 봐야 돼? 방정식으로 봐야 돼? 방정식으로 봐야 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제나 이게 같은 게 아니고 어떤 x를 넣었을 때 이거랑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얘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인 거고 얘는 뭐가 같다고? 그냥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가져야 돼. 그래야 엉뚱한 생각을 안 한다고. 오해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럼 봐봐. 지금 요 표현에 요 두 가지 표현만 되면은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식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식이 같다가 될 필요가 없어. 식은 달라도 돼. 알겠지? 식은 달라도 얘랑만 같으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의역, 공역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걔가 x제곱입니다. gx가 있어요. 절대값 x입니다. 아시겠죠? 정의역은 같은 정의역이라고 칩시다. 얘의 정의역도 x고요. 얘의 정의역도 x라고 칩시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은 건 알겠죠? 이거 두 개 함수가 같은 거 알겠어? 됐지? 왜? 얘나 이 상황에서만큼은 얘를 하면 얘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의역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거나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f랑 g가 같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게 아니야, 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랑은 그때는 같은 게 아닌 걸로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지? 좋아. 자, 거기에 있는 36번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36번은 f랑 g가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한다. 자, fx라는 관계식은 x세제곱이고 g라고 하는 함수의 관계식은 x예요. 그랬을 때 f랑 g가 서로 같다, 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을 찾아라. 정의역을 찾으라고 했어. 자, 여러분 요 표현이 뭐라고요? 요 표현이? f랑 g가 서로 같다. 함수의 상등을 얘기한다고. 알겠지? 그럼 함수의 상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함수값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맞지? 함수값들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아무튼 간에 여기랑 같은 거를 찾아야 돼. x세제곱이랑 x랑 같은 상황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맞지,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뭐가 나와?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얘들아, 이거를 만족하는 정의역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가능한 거? 이거를 만족하는 정의역 총 몇 개가 가능할 수 있죠? 3개. 또 다른 답은 없어요? 3개 말고 8개. 또 다른 답은요? 정답은 7개입니다. 7개의 정의역이 가능해요. 7개의 정의역이. 3개라고 답하신 분은 뭐냐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오니까 여기가 0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니까 요거 원소의 개수를 말하신 거고, 지금 내가 말해본 건 뭐냐면 정의역은 집합 아닙니까 여러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정의역으로서 가능한 것의 개수니까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집합의 개수는 사실은 뭐가 돼요? 0과 1과 마이너스 1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의 부분 집합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의 부분 집합은 총 8개인 거 아시죠? 이거 원소의 개수가 3개면 2의 세제곱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소 2개 갖고 있는 거 0,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인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아예 없는 거니까 함수가 뭐라도 하나 있어야, 지금 정의역이 있어야 함수가 정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가능한 지금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 총 7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대1 함수 갑시다. 1대1 함수.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유 있게 만약에 노트 정리가 가능하시면 노트 정리를 하시고, 어차피 강의를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여유롭지 않으면 그냥 다시 하면서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한 번 다시 보는 거잖아. 한 번 다시 본다고. 쉬우니까 안 봐도 돼요. 그러지 마. 그냥 쉬운 것도 다시 봐. 알겠지?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가 설명 가능하도록, 알겠지?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어디서 들어봤다?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알겠지?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거기 1대1 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얘들아, x값이 달랐을 때 무조건 y값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정의라고? 1대1 함수의 정의야. 다시 이거 그대로 해석해 봐야 돼.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얘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명제처럼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명제처럼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예전 기억을 좀 더듬어 봐봐. 원래 명제가 참인 경우에 누구도 같이 참이 되더라.
대우명제도 같이 참이 돼요. 그 대우명제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했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이면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함수값이 같으면 알겠지? 거기에 해당되는 x값도 서로 같다. 이것도 뭐라고? 1대1 함수의 정의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다시 볼게. 조금 헷갈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 있죠. 역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요. 역방향으로 가는 거는 1대1 함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정의냐면 그냥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건 그냥 함수의 정의예요.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냥 함수의 정의. 자, 그러면 얘랑 누구랑 똑같냐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랑 지금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알겠지? 이거는 뭐라고? 함수의 정의야.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볼게. 지금 말했던 함수의 정의는 이런 거야. x값이 같으면 y값이 서로 같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거 아까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아니라고. 알겠지? x값은 같은데 y값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면 함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지? 근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값이 같으면 무조건 y값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뜻이야. 여러 개 찍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그럼 얘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건 1대1 함수의 정의가 아니고 무엇의 정의라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알아둬야 돼. 자,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이 함수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나올지는 나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너희 학교 대부분 다 들어보면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애들 들어보면 지들이 공부를 안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시험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대. 알겠지?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 추세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가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그럼 이 말대로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있고 여기가 1, 2, 3, 4, 5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는 함수가 맞죠, 여러분?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그죠?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찍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 그지? 하지만 이걸 1대1 함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x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 찍는 y값도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거야.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다른 것들을 찍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는 맞다. 함수는 맞지만 뭐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그냥 같이 해볼까? 자. 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f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는 x1 여기다가 임의의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대요. 아시겠죠? 이게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오케이?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순열 조합에서 이걸 낼 수도 있고 함수 쪽에서 풀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선생님 취향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얘들아 일단 얘가 뭔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지? 무슨 뜻이라고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F는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아직 대응 관계가 보이지 않잖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F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알 거라고 봐. 1이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5가지가 있어. 그럼 얘가 어딘가를 무조건 찍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이 선택한 그곳을 빼고 갈 수 있다고. 빼고. 알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갈 수 있어? 4가지가 선택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얘는 3가지, 2가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 이 방향으로 했어.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래. 오케이? 몇 개야? 응? 여러분 아까 내가 역방향으로 하는 거는 뭐의 정의라고 했지? 그냥 함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죠? 5가지. 그럼 얘는요? 5가지, 5가지, 5가지가 됩니다. 그때는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5의 4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방향 하나가 딱 틀어지면요. 문제가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1대1 대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대1 대응. 어차피 얘랑 세트는 1대1 대응을 같이 봐야 되니까. 자, 1대1 대응.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방학 때 학기를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은 너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막 시험 범위가 다 다를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아마 요번에 원회 방정식 안 들어간 학교는 아마 중간고사에 여기 함수가 아예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원회 방정식,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집합 명제 이렇게 해서 그냥 중간고사를 볼 수가 가능성이 있거든. 없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함수랑 여기 순열과 조합 파트가 기말고사로 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물론 다 본 학교들은 당연히 여기까지는 중간고사의 범위로 나오겠지. 그때 맞춰서 다시 그거 설명해드리고 그럴 여유가 없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다 하는 걸로 제가 그래서 기본부터 가급적이면 심한 내용까지 같이 좀 건드려서 갈 거야 일단은. 알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개념도 한 번에 딱 끝내는 걸로 노력을 한번 해볼게. 자, 1대1 대응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얘랑 차이점들 이런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대1 대응은요 크게 2가지가 같이 충족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함수가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일단 이게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쟤랑 얘랑의 차이는 공역과 치역이 같냐 안 같냐. 알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된 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이 조건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얘까지 같이 만족해야 되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좋아요. 만약에 요 그림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뭐 별거 아니니까.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거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1대1 함수. 이거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1대1 함수 맞죠? 그죠? 근데 뭐는 안 된다? 1대1 대응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봐봐. 이런 거지. 맨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온다고. 근데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아닌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가면 어려워질 수 있어. 자, 어떤 거냐면 여기가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거든? 여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1. 여기가 2고 여기가 이제 3이야. 3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랍니다. 오케이? 근데 그 X는 뭐냐면 여기서 실수 전체다 이런 말을 줬어요. 오케이? 됐지? 그럼 얘들아 이제 묻는 거지. 이 함수는 말이야.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이걸 그림 그린 게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그러면은 1대1 함수냐라고 묻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과연 1대1 함수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1대1) 함수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면 돼. 그러니까 봐봐. 이런 대응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걸 좀 잘 들어봐봐. 자, 이 대응 관계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 이 정의역이 숫자들이 어때?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대응 관계를 나타내려면 여기에 1부터 4를 연속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정의역의 원소의 특징이 대응 관계는 제한이 돼 있어. 어떤 걸로 제한돼 있냐면 굉장히 다 이산적이라고. 숫자가 딱딱딱 끊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 알겠지? 다르기만 하면 돼. 근데 봐봐. 우리가 다룰 함수들은 대부분 다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전부 다 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정의역 자체가 다 연속적이란 말이야. 끊어짐이 없다고. 알겠지? 쭉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연속적으로 가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꺾였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같은 y값이 어떻게 됩니까? 2개 이상 존재하게 되죠. 잘 들으세요. 막상 물으면 모르잖아요. 자, x값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y값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만약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연속적인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를 할 거면 쭉 증가만 하던가. 알겠어? 감소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쭉 감소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 무조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려갈 거면 쭉 내려가. 올라갈 거면 쭉 올라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봐봐. 그래프를 봤을 때 어때? 쭉 올라가는 거 맞지? 계속 x값이 달라질도 계속 y값이 커져가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의 y값에 x값이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고. 하나씩 쭉쭉 그어보면은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잘 들어. 자, 그럼 얘들아 얘는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었어.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었어. 그러면 이거는 1대1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일단 느낌적으로는 아닌 건 느낌이지, 그지? 그럼 왜 아닌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확실하게. 맞아? 지금 봐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공역이 누구야? x가 공역이야? 알겠지? 근데 x는 뭐야? 실수 전체를 뜻해? 맞지? 실수 전체를 뜻해. 그러니까 공역은 뭐냐면 이 y값 실수 전체를 뜻하는 거야. 근데 치역은 어떻게 되니? 여기서 실제 치역은
2 아래 3 이상이지.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떠버리잖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가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상황을 더 줘볼게. F는 X 집합 X에 대해 정의된다. 이 멘트 하나가 끝났어. 알겠지? 이 멘트 하나로 끝났어. 그랬을 때 다시 묻는 거야. 1대1 함수니? 1대1 대응이니? 이런 걸 묻는 거야. F가 X에 대해서 정의된다라고 했어 그냥. 그리고 저런 그림이 있다고 쳐. 그럼 얘는 1대1 함수니 1대1 대응이니? 라고 묻는 거야. 일단 1대1 함수는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잠깐만. (1대1) 함수는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1대1 함수 맞아. 그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자. 이건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또 같은 것 같기도 하지. 1대1 대응이 맞아 이때는. 이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바로 잘 들으라는 얘기지. 잘 봐봐.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상황은 정의역이 주어지고 누구도 주어져? 공역도 주어지는 거야. 됐어? 두 번째 상황은 정의역이 X라는 거야. 공역에 대한 말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공역에 대한 말이 없잖아 만약에. 이게 잘 들어야 돼. 정말로 잘 들어야 돼. 공역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역이 곧 공역이랑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였어?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가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됐잖아. 그지? 같아야 됐는데 지금처럼 공역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면 치역을 여기에 맞춰야 돼. 그래야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상황은 그냥 정의역만 나와 있지 공역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공역이 안 나와 있으면 뭐랑 똑같은 거라고? 치역이랑 공역이랑 그냥 같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맞출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곧 1대1 함수만 돼도 충분히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차이가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